대법관 추천을 뒤집기 위해 후보들에게 몰래 사퇴를 종용했다는 노경필의 자백이 터졌습니다. 헌법을 농락하며 또다시 사법 쿠데타를 모의한 조희대의 폭주 현장, 지금 생생히 짚어봅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네 분이 합의가 안 동의하면 되고-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아니,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겠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은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 테니까 동의해라.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고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아니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한테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후보자로 올랐는데 물러나 다시 우리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만들게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할 일입니까?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적법하게 추천된 대법관 후보들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전화한 사실 인정한 노경필인데요. 뉴스다이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왔던 노경필 이 법원 행정처장, 저는 이건 하나의 일종의 자백같이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청이라는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의 4명 그 추천위가 추천했던 인물들한테 그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는 거 어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타진해봤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국회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본인 말로는 대법원장이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대법원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대단한 권한을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표 의원이 그 질의를 했죠. 전화한 거를 혹시 지시받았냐, 아니면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 했더니 나는 모두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장 선거로 보면 4명이 다 나왔는데 반장 후보가 나왔다가 선거가 좀 미뤄지니까 4명이 다 동의하면 이걸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의적 해석이죠. 그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회가 이제 법조계 이제 대법원장 비롯해서 각양각색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후보 추천회가 처음에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면 왜 추천회가 만듭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외부 기관을 만들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사법 후진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추천위부터 사실 빌드업을 해요. 어느 정도 좁혀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니 이게 뭐 법조계 인사라는 것들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나물이 그 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추천하면 몇 명 들어온 것 중에 거기서 또 추리죠. 대법원장이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럼 나중에 임명권자한테 이제 대통령한테 나중에 최종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중간에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이때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행적으로 웬만하면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는 서로의 섹터를 좀 나눠놔요. 예, 협의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충돌을 피하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권 때 이제 대통령 그 전에 임명한 사람은 웬만하면 권한을 줍니다. 그 정도. 김명수 대법관도 결국 대법원장도 당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왜 법원 행정처장이 그걸 활용하나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전화를 해서 그럼 모두 동의하면 사퇴시키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걸 누가 동의해 준대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된다고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여튼 뭐 청와대에서 만나주지 않았던 이야기도 황당무계한 이야기인 게 민정수석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정수석하고 상의하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어떤 부분은 좀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합의되는 부분들만 먼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합의 안 되는 부분까지 끼워가지고 그건 극단적인 상황을 빌미를 만들었단 만들기 말이에요. 위한 어떤 작업 그렇죠,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보고 임명 동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게 나는 이쪽 편, 당신은 반대편 이렇게 해서 우리 싸움 날 거예요. 라고 지금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민주당의 신임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희대 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도록 당에 지시했다. 이 내용도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그 선언처럼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그 후보들 간에 뭐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송영길 후보가 먼저 언급했어요.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탄핵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 이걸 제가 보는 현재 상황이 이게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조희대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탄핵 한번 해봐. 그럼 만약에 헌재 가가지고 기각되면 역풍이 얼마나 세게 불 거야. 예, 그 얘기가 많죠. 당신도 그냥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법원장 그게 기각이 되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조희대에게도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이라는 나한테 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상대가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탄핵 카드를 강하게 저는 던질 필요가 있다. 탄핵이 되든 않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제 저희 변호사들 출연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실질적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케이스를 보면 한덕수가 이제 탄핵 기각이 될 때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뭐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기각이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임명권자가 그 문제 예.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전례가 남아 버렸기 때문에 조희대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은 그렇게 이제 좌고우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 문제나 예. 본인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을 지금 관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 박진영 그 원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예. 이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보수 언론이 프레임 잡습니다. 뭐 예.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 뭐가 어쨌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언급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 저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명으로서 12월 4일 날 조희대 그 한마디 지켜봐야 될까 이걸로써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작 탄핵했어야 됐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조희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물렁하게 놔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검찰개혁 외친다고 뭐 우당탕탕 전면 뭐 보안 사건 이거 한다고 정작 범인은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 조희대는 숨어서 마치 중립인 척. 아하. 검찰은 정말 썩은 조직이지만 법원은 그나마 지고지순한 것처럼 아하. 지금 제 3지대에 쫙 빠져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사람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저는 조희대 씨라는 사람의 본질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덕수 탄핵 기각돼서 무슨 난리 났나요? 아니요.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일부 검사들 탄핵했는데 그다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난리 났나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뭐냐? 탄핵이라는 게 공직자의 파면이잖아요. 예. 임시 파면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에 업무를 정지시키는 그럼 업무 거니까요. 정지되는 예. 건데 일상적으로 그 잘못하면은 최종적 판단이 업무 정지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업무 정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검사 징계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 검사도 일반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판사는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검판사들 잘못했을 때 수십 명씩 늘 저는 탄핵되어 있는 상태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늘 탄핵돼서 징계되고 있구나, 아니면 또 징계 처리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상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저는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최종 판단 나기 전에 징계 차원에서 저는 늘 탄핵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게 결국 아까 대의 얘기해 주셨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전혀. 왜냐하면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 된 다음에 그렇죠. 쭉쭉쭉 올라와서 대법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내가 태클을 정말 걸고 싶은데 그 예. 절차에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법관은 단 한 명도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사 중에서 공부 잘해서 직위에서 쭉 선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로의 어른으로서 실제로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우리 미국에서 그 건국의 아버지, 헌법 정신의 아버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대법관 되기 전에 이미 유명한 분들이야. 이미 유명한 분들, 변호사로서 유명하거나 정치인으로서 유명하거나 사회적 연루로서 명망이 높아서 우리 국가 지도자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그러니까 종신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법시험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진급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되는 공무원일 뿐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 개인의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 그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검찰들이 이제 하나의 카르텔로 구축이 될 때 꼭 같이 가는 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뭐 국민의힘,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 뭔가 한 팀인 것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요. 지금도 딱 그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되냐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제 대법원의 행위, 대법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동훈 의원이 또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이건 본질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다음 게시판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얘기하고 입 아프니까 제가 그 한동훈 의원은 이 좀 낄 때 안 낄 때 좀 보면서 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꼭 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한동훈 의원이 이런 걸 외우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되려는 사람 자기 아닙니까? 어허. 12월 8일 한덕수랑 한동훈 여당 대표 예. 당사에서 국정운영 동시에 하겠다고, 어느 헌법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제2의 쿠데타를 그 당시에 이미 시도한 사람이에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특검이 물렁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지금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입법 흠결로 봐주는 거지, 사실상 한동훈도 제2의 내란 세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그때 한덕훈하고 만나서 한덕수 씨랑 만나가지고 국정운영하겠다?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 야당이 이제 정상적인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고, 그럼 헌법에 맞게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헌법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지가 뭔데 그 한덕수 불러가지고 국정운영하니만이 여당 대표가 뭔데요? 그래서 거기 헌법이 어디 나온대요? 혹시 저 한동훈 의원 당선된 이후에 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제 전화도 안 받고, 네, 친한계는 저랑 말을 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하는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한겨레 뉴스다이브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네. 네.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도 우리 한동훈 의원에게 뭐 이건 반론권 차원에서라도 네. 출연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보면 꼭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 혼자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뭐 만화책 보는 사람이죠, 만화책. 뭐 저기 관행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먼저 뭐 법사위 관행 깨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에요, 이게. 이건 사법부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에 물타기 한다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는 지금 공식 입장이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하기 쉽지 않죠. 예. 조희대가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이 혹시
이 재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민주당이 먼저 탄핵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집어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 종합해 보면 이 국면은 다음 장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쨌건 탄핵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련의 과정 혹은 아까 12월 4일 아침부터 시작됐던 요 시간들에 대한 정리라는 게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또 드는군요. 저는 그 노정된 이 다각도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사람의 평가는 장기적으로 횡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정적으로는 그 사람의 뎁스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록을 쫙 나열하고 보자 이거예요. 본인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열을 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당당한 한번 나와보시라. 그 국회 법사위 나오세요. 그렇죠. 그것도 관행이잖아요. 대법원장 안 부르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관행을 깨고 원칙대로 대법원장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정주 기자도 참고인으로 부르고 해가지고 낱낱이 이제까지 했던 어록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더 알릴 탄핵 필요가 절차에 있고. 들어가요. 그럼 돼요. 좋습니다. 그 관행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건이 이번 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는 관행도 지켜질 이유가 없는 거죠. 법원 행정처장이 뭐 주로 대신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왜 그 파기환송 당시에 나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장면들도 국민들이 이제 다시 좀 상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조희대의 사퇴 현수막이 걸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엄을 옹호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조희대 일당들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